60세 이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선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고요하고 단단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성숙해지는 것이며 이제껏 축적한 삶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정기검진을 거르기. 60세 이후는 인체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며 숨어있는 잠재성 질병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은 초기엔 증상이 없어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 가능성이 높은 암인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의 치료율이 9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뒤늦게 발견 시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기.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피로감을 누적시켜 멀어지게 합니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세대의 갈등 요인 중 상당수가 자녀 독립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모의 간섭이었습니다. 경제적 준비 없이 소비를 지속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기. 정기적인 소득이 끊긴 이후에는 지출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입니다. 무리한 소비는 빈곤의 문턱으로 몰고 가고 고위험 투자인 부동산, 코인, 고수익 상품은 회복할 기회 없이 파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2023년 고령층 파산 사례에서 투자 손실로 인한 파산 비율이 전체 고령 파산 사유 중 38%로 1위였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는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의견 충돌 시 양보하지 않는 태도가 꼽힙니다. 몸과 마음을 방치하며 외모와 청결에 무관심해지기. 외모는 사회적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면 타인도 소홀히 대합니다. 이는 우울감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노년심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기 자존감 유지에는 자기 관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기. 수동적 정보만 흡수하는 습관은 뇌의 퇴화를 가속화합니다. 운동 부족은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TV 시청자 중 치매 발생률은 활동적인 노인의 3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배움과 독서를 멈추는 것. 뇌는 쓰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새로운 지식은 자극이 되어 뇌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삶의 활기를 줍니다.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노인의 치매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5%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사회활동을 모두 끊는 것.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소속감 없는 삶은 무기력,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정년 이후에도 봉사, 동아리, 지역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유지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습니다.
과거만 회상하며 현재를 소홀히 하기.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삶은 성장과 희망을 차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은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노인 우울증 환자의 70% 이상이 내 삶이 끝났다고 느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기. 감정적 착취, 무시, 상처 주는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과감하고 정리된 단절이 필요합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기의 심리 건강은 관계의 질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참기만 하는 것. 나이 먹었으니 참아야지라는 태도는 내면의 감정을 억압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억제된 감정은 위장병, 심장병, 우울증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심신의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며 새로운 시작을 미루는 것. 새로운 배움, 사랑, 활동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면 삶이 위축됩니다. 70세에 대학에 진학한 사례나 80세에 그림을 시작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손자녀 양육을 당연한 의무처럼 여기는 것. 도움은 가능하나 주도권 없는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과도한 손자 돌봄은 노인의 피로, 골절, 우울증,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관련됩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 누구와 함께 있든 나만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지속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와 회복 탄력성이 높았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비교는 늦은 나이에 자기 비하와 우울증을 심화시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속도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60대 이상에서 자살 충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내기. 감정 조절 능력은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작은 짜증도 반복되면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노년기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사소한 짜증과 비난의 누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현실 부정을 하며 나이 듦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노화 수용도가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행동 실천율과 행복지수가 높았습니다. 디지털 문명을 거부하는 태도. 스마트폰, 인터넷은 소통과 정보, 편의의 통로입니다. 무조건적인 거부는 고립을 가속화합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있는 고령자는 사회 참여도와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미래 계획 없이 하루하루 흘려보내기. 목표 없는 삶은 활력을 잃게 합니다. 작더라도 소소한 미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가진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2배 이상 높고 치매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계속하는 것. 노년기에는 간과 폐 기능이 저하되어 해독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60대 이후 술과 담배를 끊은 사람의 건강 회복률은 상당히 높고 수명 연장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단정짓는 것. 나이 들어 자신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순간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실패한 인생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삶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견디고 버틴 시간의 품격에서 옵니다. 심리학자 에릭스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를 자기 수용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노인은 건강, 행복, 인간관계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노년기 우정을 경시하거나 포기하는 것. 친구는 삶의 마지막까지 가장 강력한 정서적 지지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가 멀리 살 경우 우정은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2022년 한국고령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친구와의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은 인지 기능 유지, 우울감 감소, 건강관리 실천율이 높았습니다. 늙음을 수치로 여기고 숨기려 하는 것. 늙음은 병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는 태도는 자기 존재의 부정으로 이어지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 생리적 노화 속도도 느리고 건강 지표도 더 우수합니다. 끝없이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며 자책하는 것. 모든 인생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자책하면 남은 삶을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남기고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반복적인 후회와 자책은 뇌의 해마와 편도체에 부정적 자극을 주어 우울증, 불면증, 심혈관 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체면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도움은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체면 때문에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숨기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독거노인 대상 실태 조사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다는 응답자가 우울증 발병 위험군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청은 약함이 아닌 지혜입니다. 유언이나 재산 분배 등 마지막 준비를 미루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불길한 일이 아니라 남은 이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명확한 재산 계획과 유언이 없으면 유족 간의 갈등, 법적 분쟁, 상처만 남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상속 분쟁의 70% 이상이 사전에 구체적인 유언장이 없는 경우 발생하며 형제자매 간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음식 조절 없이 과식하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것.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급격히 느려져 과식은 고혈압, 지방간, 당뇨로 연결되기 쉽고 무리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 근감소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양보다 질입니다. 균형 잡힌 소식과 규칙적인 식사는 장수 노인의 공통된 습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며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 조급함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삶의 여유를 빼앗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하루하루의 밀도는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노인은 같은 나이라도 더 풍요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았으며 자발적 활동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나는 쓸모없다는 자기비하. 나이 들었다고 쓸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 관용, 삶의 경험은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가장 고귀한 자산입니다.
공동체 봉사, 손자녀 교육, 상담 활동 등에서 노년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정신 건강 지표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루하루를 생존이 아닌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깊이는 더해집니다. 아침 햇살, 꽃 한 송이,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은 나이 들어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노년기 삶의 질은 경제력보다도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연구는 수없이 많습니다. 감사, 사랑, 평온함은 장수와 건강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만성 외로움은 인지 저하, 우울증, 심혈관 질환, 심지어 수명 단축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실질적 건강 위협입니다.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를 하루에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미국 보건국의 발표가 있습니다. 고독은 방치가 아닌 관리해야 할 현상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자녀의 인생에 맞추는 것.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면 자녀가 부담을 느끼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집니다. 동시에 부모 자신은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멀리 이사간 후 삶의 공허감을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감정 표현을 멈추는 것.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기에 더욱 소중해져야 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존재로서의 연대감, 따뜻한 말 한마디, 스킨십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노년기 부부 사이의 정서적 친밀도는 수면의 질, 정신 건강, 심리적 안정감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숨기는 것. 노년기의 정서적 어려움은 표현하지 않으면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운 용기입니다. 감정 표현 척도가 높은 노인은 심리적 질환 발생률이 낮으며 사회적 관계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그저 소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설레며 맞이하지 않으면 삶은 빠르게 무기력해집니다. 의미 있는 활동 봉사, 취미, 공부를 하는 노인의 뇌. 활성화 수치는 가만히 있는 노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후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비하하는 것. 비교는 기쁨을 뺏어가는 감정입니다. 노후는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만족해야 할 여정입니다. 심리학자 라이언과 대시의 자율동기 이론에 따르면 외부 기준이 아닌 내부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도가 더 높습니다. 평생 해왔던 습관이니까 고칠 필요 없다고 믿는 것. 나쁜 습관은 나이 들어서도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늦었더라도 고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걷기 습관, 식습관을 바꾼 노인의 경우 5년 후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신체가 조금 불편하다고 움직이지 않고 쉬기만 하는 것.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너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근육은 더 빠르게 소실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노년기의 생명줄입니다. 65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낙상 사고는 근력 저하에서 비롯되며 이는 대부분 활동 부족 때문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 대로 대화를 끝내는 것. 자신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세상과의 소통이 끊깁니다. 대화에서 경청과 공감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며 나이 들배 지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고정된 일상 패턴에만 갇혀 사는 것.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같은 행동만 반복하면 뇌가 점점 둔해집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브레인 피트니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루틴이나 낯선 활동을 경험한 노인의 인지 기능이 평균 20% 향상되었습니다. 노년을 핑계로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 피로와 게으름은 다릅니다. 몸이 힘들어 쉬는 건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려는 습관은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게으름은 신체 활동 저하, 자기관리 결핍, 무기력 증후군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울감과 질병의 선순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무조건 병원 처방에만 의존하고 자기 건강 관리를 포기하는 것. 약은 증상을 완화해주지만 원인을 해결하진 못합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마음가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약물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복용약이 3개 이상인 다약제 복용 노인의 건강 상태는 생활 습관 관리가 병행된 경우보다 현저히 나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는 기술을 못 배워라며 디지털 기기를 거부하는 것. 세상은 바뀌었고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은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은 노인에게도 친구, 도서관, 병원 창구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은 노인은 치매 위험도가 줄고 가족 지인과의 소통 횟수가 늘어 정신 건강이 좋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강요하는 것. 경험은 귀중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아닙니다. 고집스러운 태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고립을 자초합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융통성과 수용성이 높은 노인은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훨씬 원만했습니다. 불평, 불만을 일상처럼 내뱉는 것. 말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지치고 피하게 되며 본인도 부정적인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부정적 언어 습관은 뇌의 편도체를 과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높이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며 스스로를 무력화하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자원봉사, 손자교육, 마을 강좌 등 작은 역할이라도 가진 노인은 삶의 활력을 느끼며 건강 수명이 더 깁니다.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수면은 노년에 더욱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 면역력 감소, 당뇨 심장병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60세 이상에서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1.7배 높았습니다.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외면하는 것. 나이 들수록 관계 회복은 후회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자존심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사과하지 못한 관계를 풀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정보를 하루 종일 접하는 것. 뉴스는 선택적으로 봐야 합니다. 반복적인 부정적 자극은 우울감과 불안증을 심화시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뉴스를 시청하는 노인 중 우울감 호소율은 2배 이상 높았으며 사회 불신도 강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병이나 불편함을 무시하는 것. 사소한 통증이 중대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조기 진단이 가능한 질환은 일기 발견 시 생존율 90% 이상이지만 3기 이후에는 40%대로 떨어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현재를 망치는 것.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지만 상처에 머무르면 현재의 평온과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나이 든 지금은 용서와 해방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감정적 상처를 떠나보낸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높고 우울감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 감사는 정신 건강의 백신입니다. 주변의 작은 호의나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감사를 느끼는 태도는 노년기의 정서적 풍요를 이끕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는 감사일기를 3개월 이상 실천한 노인은 불면증, 불안감, 우울 지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많다며 하루를 무계획으로 보내는 것. 시간은 유한합니다. 특히 노년기는 하루하루의 질이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무계획은 결국 무의미로 귀결됩니다. 시간을 계획적으로 쓰는 노인은 기억력 유지, 자존감 상승, 일상 만족도 상승 등의 효과를 보였으며 치매 위험도 낮았습니다. 고집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스스로 막는 것.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유연함과 조율로 유지됩니다. 내 방식이 맞다는 태도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를 잃게 합니다.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노인은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30% 이상 낮았고 사회적 지지가 높아 더 건강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하겠어? 하며 새 도전을 미루는 것. 도전은 반드시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되며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삶에 생기를 줍니다. 나이는 변명일 수 없습니다. 70대에 그림을 시작하거나 80대에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애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마무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기대를 하거나 압박을 주는 것. 자녀도 생계를 꾸려가는 독립된 인생입니다. 지나친 기대는 부담이 되며 오히려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부모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이는 결국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죽음과 화해할수록 삶은 더 온전히 빛납니다.
죽음 교육을 받은 고령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정감, 일상 참여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움이나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정서적 표현은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나눈 부부나 가족 간에는 신뢰와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갈등 발생 빈도도 낮았습니다. 장례, 유언, 장기 기증 등의 사후 준비를 미루고 외면하는 것. 사후 준비는 불길한 일이 아니라 남은 이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준비된 죽음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줄이지 않고 안정을 줍니다. 장례 및 유언을 미리 정리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상속 분쟁 발생률이 70% 이상 낮았으며 사별 후 심리적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것. 의미 없는 삶은 곧 공허함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 의미가 삶을 완성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으며 전반적 건강 수준도 높습니다. 한 번 맺은 인간관계를 무조건 끝까지 유지하려 애쓰는 것.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큰 정신적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잘 끊는 것이 더 필요한 용기입니다. 미국 노년심리연구소는 노년기 스트레스의 1순위는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심리 안정에 도움된다고 강조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 노년은 이제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면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자율성이 높은 노인은 타인의 시선에 덜 휘둘리며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유지한다는 심리학적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 없이 하루하루 감정대로 소비하는 것. 은퇴 이후엔 소득원이 제한되므로 계획 없는 소비는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우울할 때 쇼핑, 외식 등의 감정 소비는 후회를 남깁니다. 고령자 빈곤층 조사에서 재정적 설계 부재가 1위 원인으로 나타났고 소비 습관을 통제한 노인층의 노후 만족도는 약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예전엔 잘했는데 라며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 과거는 추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현재와 비교하면 지금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은 지금의 삶이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화 심리학에 따르면 회상 중심형 노인의 경우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발병률이 높습니다. 반면 현재 중심형 노인은 건강과 사회활동 유지율이 높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무시하고 우울을 방치하는 것. 노년의 감정 기복은 당연하지만 지속되면 반드시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치된 우울은 치매, 심장병,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WHO는 고령자 우울증을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며 조기 감지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심리 상담, 약물, 활동 등이 효과적 치료법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지쳐도 괜찮다며 무시하는 것.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작은 징후도 중대한 질병의 전조일 수 있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한국노인복지연구소 조사에서 적시에 치료를 받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사례가 전체 노인 질병의 40%에 달했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 사귀는 게 뭐하냐며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는 뇌 자극, 감정 순환, 고립 방지 등 여러 이점을 줍니다. 친구가 없는 노인은 주관적 외로움 지수가 3배 이상 높으며 이는 기억력 감퇴와 수면질 저하, 면역력 약화와도 연결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가볍게 여기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 숫자는 경고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초기 수치 변화는 심각한 질병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생활을 교정해야 합니다. 식단 조절, 운동, 금연금주를 병행했을 때 약물 복용 없이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사례는 의료계에서 매우 흔합니다. 손주에게만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놓치는 것. 손주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신의 삶과 정체성이 무너지면 손주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손주 돌봄 스트레스가 누적된 조부모는 요통, 수면장애, 우울증 등 각종 질병 위험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비교로 자책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것.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돈이 많고, 이런 비교는 삶을 왜곡시킵니다. 노년엔 내 삶의 의미가 핵심이어야지 남보다 낫다는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을 측정할 때 비교지향적인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기 기준을 갖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다는 통계가 다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마음으로 삶을 멈추는 것. 살아있는 한 인생은 진행형입니다. 삶의 의미는 목표와 성장에서 나오며 나이 들어도 새 목표와 역할이 있어야 생기가 생깁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음이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남아있음이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배움에 대한 문을 닫고 새로운 지식을 거부하는 것. 뇌는 나이 들어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행위는 뇌를 젊게 만들고 자존감과 사회성과도 연결됩니다. 노인 대상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치매 발병률이 낮았으며 자살률 또한 비참여자 대비 절반 이하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대화의 균형을 깨는 것. 소통은 나이보다 인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식의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경청 능력이 높은 노인은 인간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망의 질이 높고 정서적 외로움도 적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 기복을 성격 탓으로 넘기고 조절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나이 들수록 호르몬과 환경 변화로 감정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면 관계와 자신 모두가 피폐해집니다. 감정 조절 훈련을 받은 고령자는 수면 질과 관계 만족도, 심리 안정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생활비나 용돈 등을 자녀에게 숨기고 주는 것. 부모의 무리한 희생은 자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신에게도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주는 고령자의 3분의 1 이상이 자기 생활 유지 불가능 상태에 빠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과하지 않고 고집으로 일관하는 것. 나이 들었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은 진심 어린 사과에서의 출발이며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가족 간 심리 상담에서 가장 많은 갈등, 원인은 어르신이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서도 체면이나 허세에 매달리는 것. 체면은 순간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어도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허세는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독이 됩니다. 체면 소비가 반복된 고령자 중 약 40%가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고, 이는 심리적 위축과 건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고 공동체 규범을 무시하는 것. 노년은 사회적 연대 속에서 존재감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면 결국 외톨이가 됩니다. 공동체 참여도가 높은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우울증 및 자살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 봐야 뭘 해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시도 무변화입니다. 작게라도 움직이는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만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노인은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삶의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가족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려 하는 것. 자녀 세대는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관계 악화, 반발, 고립을 불러옵니다. 조언은 하되 간섭은 피해야 합니다. 고령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자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부부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부모와의 관계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가족을 밀어내는 것. 누구에게나 가족 간의 오해나 아픔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품은 채 벽을 쌓으면 결국 자신만 외롭게 됩니다. 노년기의 진정한 평화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가족치료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부모가 과거 갈등으로 자녀와의 소통을 중단한 가정 중 75% 이상이 말기 삶의 만족도가 낮고 심리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노년기 자존감을 외모나 경제력에서 찾으려 하는 것. 나이 들수록 외형적인 기준으로 자존감을 유지하려 하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 현실과의 괴리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 성실성, 타인과의 연결감에 내적 자존감에 기반을 둔 사람은 경제 상황이나 외모의 변화와 무관하게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단조로운 일상에 갇히는 것. 단조로운 삶은 뇌와 감정을 동시에 마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움과 소소한 기대가 있어야 삶이 계속 움직입니다. 산책 시간, 새로운 동네 탐방, 주 1회 외출 등의 생활에 약간의 변화를 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 지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왜 나만 이렇게 됐나 하고 반복하는 것. 자기 연민은 감정적 포기는
물론 주변 관계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피해자 프레임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도움을 거부하는 벽이 됩니다. 긍정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긍정 중심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회복 탄력성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습관을 반복하는 것. 운동해야지, 그 책 읽어야지, 정리해야지 같은 말만 반복하면 자기 신뢰가 무너집니다. 노년에는 더더욱 작은 실천이 자기 존재감을 지켜줍니다. 실천 마이너스 계획 불일치가 반복되는 노인의 경우 자기 효능감이 감소하고 심리적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하루 15분 실천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이 생깁니다. 기억력 감퇴를 방치하며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는 것. 기억력 저하는 나이 탓도 있지만 방치할 경우 진짜 치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지 자극과 생활 훈련은 늦게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 인지 훈련을 주 3회 실시한 70대 노인은 1년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평균 23% 향상된 수치를 보였으며 치매 위험 지표도 감소했습니다. 자녀의 삶을 지배하려 하거나 결정에 관여하는 것. 자녀는 이미 인생의 주체입니다. 간섭이 아닌 지지, 통제가 아닌 존중이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부모의 간섭도가 높은 경우 성인 자녀의 스트레스와 가족 갈등 점수는 급격히 상승하며 부모와의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에 붙잡혀 사는 것.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그 의미를 바꾸는 건 지금 가능합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남기고 현재를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후회 중 하나가 지나간 일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느라 남은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술이나 약물로 외로움을 달래려 하는 것. 노년기에는 약물 대사 기능이 떨어져 소량의 알코올이나 약물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독은 고립, 기억장애, 낙상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고령자의 알코올 의존율은 증가 추세이며 70세 이상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낙상 및 사망 사고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로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것. 나이는 꿈이나 가능성의 적이 아닙니다. 가장 늦게 시작한 도전이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든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미국의 시니어 커리어 재도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창업, 강의, 예술 활동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정신 건강과 사회적 활력 지수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마무리에 대해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 죽음을 외면하면 삶도 불안해집니다. 삶을 온전히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철학이 필요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유언장을 작성한 노인은 불안감이 줄고 남은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 어떤 삶이든 의미는 존재하며 누구나 타인에게 작은 영향을 주고 세상에 흔적을 남깁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존감이 낮은 노인은 우울증 위험률이 3배 이상이며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기억이 있는 노인은 정서적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필요 없다며 유산 분배나 사후 정리를 미루는 것.
죽음 이후에도 남은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준비 없이 떠나면 상속 분쟁, 정서적 충격, 경제적 혼란이 남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상속 분쟁의 60% 이상이 유언이나 재산 정리가 없었던 경우 발생하며 형제자매 간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추억을 남기려 하지 않는 것. 손자, 손녀, 자녀, 후대는 당신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진, 글, 음성,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도 귀한 유산이 됩니다. 유산 인터뷰 영상이나 회고록을 남긴 노인은 자존감이 높고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도 훨씬 강해진다고 보고됩니다. 일상 속 작은 기쁨을 놓치며 사는 것. 꽃 한 송이, 햇살, 따뜻한 커피 한 잔, 새소리. 이 소소한 것들이야말로 나이 든 삶의 진짜 의미이자 행복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한 고령자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며 불면증도 감소했습니다. 남을 원망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려 하는 것. 원망은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미워한 채 떠나는 삶은 고통스러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영성 상담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 고령자는 임종 직전까지도 평안함과 존엄함을 유지한 사례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사치라고 여기는 것. 돌봄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잠, 좋은 생각은 늙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기본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한 고령자는 자존감과 자기 결정권이 높아 병원 의존도와 낙상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 없이 혼자 고립되는 것. 감정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태도는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작은 모임, 친구, 상담이라도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을 억제한 고령자 그룹은 심혈관 질환,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외로움으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미워하거나 경쟁하려 드는 것. 남보다 앞서거나 이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교나 경쟁 대신 평화와 이해, 내려놓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관계 정리나 화해를 시도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힘과 감정 회복력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잘 살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후회와 미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신을 안아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했다. 잘 살았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결론입니다. 임종 직전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노인은 주변 사람과의 이별도 덜 고통스럽게 했으며 가족에게도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남겼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하는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